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민선 6기부터 연속 3선 성동구청장으로 맹활약. 전 노무현 재단 기획위원, 전 민주당 대표 자치분권 특보 역임. 종묘개발, 한강버스, 여론조사 대납 의혹 등 서울시 3대 이슈에 서울 지역 현안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는데 서울시가 좀 교통이 좀 더 편리하고 이동하는데 더 수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름에 전철에서 더워서 거의 사람들이 질식할 정도의 더위, 이런 게 과연 국제 경쟁력이 있는 도시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본 서울시 현안과 내년 지방선거 전망 집중 분석합니다. 서울의 개발 문제, 도시 정책, 주거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정치 신인으로 서울시장 하마평에 오르는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원호입니다. 집중 분석에 구청장 모신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스스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뭐 이렇게 또 이런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것도 지금 현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이재명 대통령님의 행정을 경험하고 계시는 서울 시민들께서 이제 이미지나 네. 명성 이런 것보다는 성과를 내고 일 잘하는 행정을 잘 아는 그런 행정가 출신의 서울시장을 바라는 그런 열망이 좀 크게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도 행정 성과를 토대로 이제 대통령까지 가신 분인데 본인의 주가 상승을 좀 체감하십니까? 네, 또 네. 이렇게 인터뷰도 하게 돼서 네. 그런 거 보면 네, 그렇습니다. 최근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에서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또 성동구에 이재명이라는 별칭까지 붙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정원호가 누구냐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구청장님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1분 자기소개를 해준다면 어떤가요? 예, 저는 낙후된 공장지대였던 성수동을 세계적인 핫플레이스로 만들고 성동구를 오늘날 마용성으로 불리게 하게 만든 장본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서울과 경기도의 수도권 시장 군수 구청장 중에 유일한 연 3임 이 구청장입니다. 네. 요즘 서울시 현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먼저 종묘 일대 개발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고층 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유네스코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세요? 이거는 참 간단하고 조용하게 이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네. 이 서울시장님께서 자의적인 판단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일방적 개발 진행, 이걸 네. 통해서 지금 굉장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고 진도도 이제 잘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는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질 때 교통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걸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변의 영향을 분석하고 그걸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큰 개발이니까 네. 인근에 있는 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에 이 영향 평가를 하고 그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충분히 합의하에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걸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다가 네. 지금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어떤 제재를 항의를 지금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앞으로 진행이 좀 어려울 텐데 지금이라도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아서 합의하에 네.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강버스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 전에 강위에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도한 대응이라면서 일축했습니다.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정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시민의 안전을 대하는 오세훈 시장님의 어떤 태도, 이건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어떻게 시민의 안전이 걸린 걸 데이터 축적용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운행 전에 네.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다고 했으면서도 이렇게 안전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중단을 했는데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을 때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도 교통력으로는 적당하지 않으니 네. 그리고 많은 돈이 투자됐기 때문에 그걸 또 이 손실을 볼 수는 없으니까 관광용으로 전환을 해서 네.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관광용으로 전환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용으로는 이미 기능 상실했다 이렇게 보고 뭐 계시는 그건 건가요? 이미 평가가 끝난 얘기 같습니다. 네. 서울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주거입니다. 지난 20일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의 원인으로 박원순 전 시장의 대규모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지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것 참 이제 시장님께서 그 남 탓을 가끔 하시면서 갈등을 만드시는데 네. 시장님이 오세훈 시장님이 주택 공급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아파트 대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게 사실을 좀 겸허하게 인정하고 공급을 늘리겠다, 또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되는 일인데 이게 원인이 전 시장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 상당히 좀 책임자로서 좀 바람직스럽지 않은 태도이고요. 네. 더 나가면 이게 이 주택 공급을 줄인 원인, 이 원인을 한번 팩트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박원순 시장님 때 줄었다는 것, 이 정책이 바로 뉴타운 재개발 출구 전략이었습니다. 네. 그 출구 전략 때문에 이제 뉴타운하고 재개발을 이제 해제하고 다른 방식으로 가자, 이런 그 방식이 이제 출구 전략인데 네. 이걸 수립 계획하고 집행하신 분이 오세훈 시장님이십니다. 네. 2011년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앞으로 아파트 공급 위주의 재개발 재건축은 지양해야겠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실제로 재개발과 뉴타운 지역을 해제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무상급식으로 사퇴하기 전까지 약 37군데 75만 평방미터 큰 규모의 네. 이런 재개발 구역을 해제시키고 퇴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장은 그 계획이 계속 진행이 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반성도 필요하신데 전임 시장 탓만 하시면 이건 옳지 못한 그런 그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찬반도 지금 서로 엇갈리는데요.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린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네. 10월 15일 그 대책에 대한 평가 아울러 정 구청장만의 부동산 관련 해법은 무엇입니까? 네. 일단 11호 대책은 네. 정말 긴급하게 시행한 고육지책이었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한 평가는 그 다음에 올 공급 대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패키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평가하기는 이르고 네. 공급 대책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 평가는 이제 결정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패키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공급 정책이 잘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한편으로는 이 공급 정책과 아파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심리입니다. 네. 이제 이 아파트가 단순히 소비재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투자재로 이제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리 관리, 이 기대 심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공급 아파트 정책의 책임자인 서울시와 국토부가 네. 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 이것이 이제 국민들이 시민들이 볼 때 이게 안정으로 가겠구나. 한 목소리로 안정시키고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정책을 해준다면 네. 굉장히 안정이 될 텐데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서울시가 자꾸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이것이 좀 우려스러운데 가장 올바른 해결 방법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잘 협의해가지고 방향을 한 목소리를 내주는 것, 이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지거래구역 허가 뭐 해제를 둘러싼 얘기도 가끔 또 나오네요. 최근에. 네, 그것도 예.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전에 조율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줘야 국민과 시민이 안심하고 이렇게 시장에 적응하는 거거든요. 네. 관련해 서울을 포함한 이 수도권 집중화 문제가 늘 거론되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네, 이제 수도권 집중, 그래서 균형 발전,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5극 3특 이 발전 계획을 네. 국토 발전 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5개의 큰 광역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서울이고 하나는 중부, 네. 그다음에 호남, 하나는 대경, 부산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건데요. 이 각각이 그렇게 큰 틀에서 메가 시티 체제에서 경쟁할 수 있게 만든 건데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 이제 서울은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여 있는데 이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뭐 국가 경쟁력이 도시의 경쟁력이다 이런 얘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도쿄의 경쟁력이 일본의 경쟁력이고 네. 런던의 경쟁력이 영국의 경쟁력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인데 서울은 그동안 경쟁력을 얼마나 높였느냐. 네. 상당히 돌아보면 이제 회의적인 게 많습니다. 이 서울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GDP를 끌어왔는데 지금은 서울이 차지하는 포션이 대한민국 GDP에서 점점 나래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서울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건 그동안 경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서울이. 네. 그래서 이 국제도시와 경쟁하면서 서울이 발전해야 되는데요. 뚜렷한 목표도 없고 서울에 네. 어떤 뭐 비전도 없고 네. 지금 이렇게 서울이 진행해 왔거든요. 서울에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게 경쟁 도시들과 경쟁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네. 저는 서울의 뚜렷한 목표는 글로벌 G2 시티라고 네.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의 뚜렷한 목표를 글로벌 G2 시티라고 하면 서양의 이제 뉴욕이 서양의 경제 수도이듯이 네. 동양의 경제 수도는 서울이다. 네. 나는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도쿄, 싱가포르, 상해와 경쟁을 해야 되고 그 경쟁에서 이겨서 저희 서울이 아시아의 경제 수도로서 부응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에도 이바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G2 그러니까 뉴욕, 서울 네, 이런 네, 그렇습니다. 식으로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세요. 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합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얘기도 나오고요. 최근에는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까지 거론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서울은 네. 아시아의 경제 수도 이거에 집중해야 되니까. 경제 금융. 네, 그래서 IT하고 AI, 네. 그다음에 바이오, 의료, 그리고 문화, 컬처, 그리고 이제 금융, 하고 핀테크, 네. 그리고 R&D 이것이 집중되는 도시 클러스터가 형성돼서 아시아의 경제 수도로서의 역할을 목표로 잡는다면 그 밖의 문제들은 지역 균형을 위해서 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 네. 중요한 곳에 힘을 집중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예를 들면 5극 3특에서 충청도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이 또 진행이 된다면 권역별 경쟁도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동의를 모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이 거론됩니다. 박주민, 전현희, 김영배 의원 등의 이름이 거명되는데요. 예. 각 후보에 대한 구청장님의 평가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제 워낙 훌륭한 분들이셔서 제가 이제 한마디로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박주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 훌륭한 분이시고요. 네. 전현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또 이 계엄 사태, 내란 사태에 맞서서 이 전면에서 싸워주시고 지금 당을 이끌고 계신 훌륭한 분이시고 김영배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아이디어가 많으신 네. 그런 훌륭한 분이십니다. 네. 본선에 가려면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합니다. 다른 후보와 비교했을 때 정원호 구청장만의 차별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네, 뭐 제가 출마를 하게 된다면 네. 나름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사용 후기, 그러니까 입소문, 그래서 어떤 성공 사례가 있다. 사용해 보니까 이게 쓸만하다. 네. 사용해 보니까 좋더라라는 사용 후기가 많은 네. 그런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후보가 된다면 그래서 일 잘하는 어떤 그 행정적으로 이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낸 그런 게 이제 좀 강점이 되지 않을까. 예. 행정 성과에 대한 평가를 네, 받고 네, 그렇죠. 있다 이런 네. 말씀이군요. 네.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고 또 어떤 해법을 갖고 계세요? 예. 가장 큰 문제는 뭐 주택하고 교통인데요. 네. 아마 모든 시민들이 이렇게 느끼실 텐데 주택 문제는 좀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교통을 얘기한다면 네. 교통은 지난 20년 동안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님 시절에 교통 대개편이 한 번 있었고 네. 그게 서울의 경쟁력을 높였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꿨거든요. 네. 근데 그 뒤에 20년 동안 아무런 좋아진 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낡아지고 불편해졌죠. 그 당시에 새로 늘어난 교통수단은 따릉이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시민들을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고쳐서 쾌적하고 편하게 교통수단들을 이제 만들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기 서울시장은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시민들을 좀 편하게 해주고 네. 또 일을 잘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일들을 이렇게 좀 착착착 해주면서 시민이 편하게 하고 그 힘으로 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이끌어가는 서울시를 만드는 그런 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교통 문제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 구청장님은 나름대로 보관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국민의힘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아니냐 뭐 여러 견해들이 나오던데 현재 오세훈 시장에 대한 평가와 함께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국민의힘 내용을 제가 잘 모르니까 네.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님에 대한 또 한마디로 하기는 또 제가 외람되지만 이제 시장님 오랜 시간 정말 열심히 이제 시를 위해서 하셨고 감사한 일도 있었고 그런데 보면 조금 시민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다. 네. 왜냐하면 그냥 편하게 해서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예를 들면 한강버스도 그렇게 피곤하게 지금 시민들이 고민하게 만들고 종묘도 이 종묘 앞 세운 개발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온 시민들이 근심하게 만드시고요. 그거 보면 예전에 무상급식 문제도 그냥 하시면 될 일을 온 시민들이 그냥 불편하게 만들어서 갈라서 싸우게 만들고 이렇게 하신 건데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조금 더 좀 심사숙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성과를 내고 발전시키는 나를 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도 들립니다. 내년 서울시장에 출마하시는 거죠? 지금 정원호를 서울시장으로 사용해 보고 싶다, 써보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셔서 네. 지금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12월 중에 이렇게 판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그러니까 오늘 해를 넘기지는 않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시는 내년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서울의 미래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